안녕하십니까, 박헌진입니다. 네. 시험 기간 내 이제 되게 많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튼 오늘 이 시간은 제가 현재 이제 진행하고 있는 수업 통합과학하고 그리고 방학 때 펼쳐질 이제 생명과학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혹시 기분이 안 좋으신가요? 표정들이 다 왜 그러시죠? 네. 잘못 왔나 싶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제가 입고 있는 티가 이제 외대부고에서 잠옷으로 활용되는 티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되게 많이 좋아한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통합과학 담당하고 있고 방학 때는 생명과학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모토를 바꿨습니다. 학생이 좋아하는 수업하자. 두 번째, 학부모가 만족하는 관리를 하자라고 이제 포인트를 약간 바꿨고요. 첫 번째 제 수업의 전반적인 방향성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도 있는데 수업 필기 내용을 이제 기반으로 한다. 특히 중간고사 미리 겪어보셨겠지만 하이탑 메인이었다라는 거 분명히 알고 계시죠? 그리고 저 역시 최대한 많이 집중하고 있고 플러스 알파 뭐 시간이 나름 지났으니까 EBS 마찬가지 추가로 전체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이제 문답식으로 반복을 합니다. 즉 이렇게 뭔가 레이저를 계속 쏘고 계시면 제가 계속 질문하고 물어보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최대한 많이 질문해서 수업 시간 내에 이렇게 암기하려고 많이 노력을 한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나름의 이제 기출 분석은 사실 자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대부고 전체 19년부터 펼쳐질 모든 기출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하고 있고 매번 제자리에는 항상 이제 외대부 기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바탕으로 수업 진행하고 있다. 끝으로 이번 시험 대비 때 최대한 이제 집중했던 포인트는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나름 중간고사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쉬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난이도 되게 높여서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하에 이렇게 준비를 했다. 그래서 첫 번째 타이틀로 잡은 게 시간이 부족하다입니다. 제가 어제도 제가 한 15명 정도 상담을 했는데 학생들이 첫 번째 하는 말이 죽겠다, 죽고 싶다, 힘들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제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제 역할은 아마도 이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주냐가 메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회 때 매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과목은 수학인 거고, 네, 맞죠? 네, 두 번째 중요한 건 저 개인적으로 국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건 영어고, 네, 그 다음이 이제 그쵸 과학 정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학이 차지하는 전체 포지션이 현재는 이제 이렇게 적지만 이후 점진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시간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약 정리를 많이 합니다. 이번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즉 24년 6월 4일 날 학부모님들께 마찬가지 영상 보냈습니다. 우리가 현재 이렇게 하고 있고 화학의 경우에 고등학교 2학년 개념 이제 추가로 이렇게 나올 거다. 혹은 신소재는 나름 이제 쉽게 나올 거다. 두 번째, 생명은 선생님보다 즉 저보다 말이 더 빠르답니다. 2배 이상 빠르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수축이나 혹은 소단한 연계가 매우 진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특히 지구에 관한 핵심 용어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해야 된다라는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거 바탕으로 저는 이제 화학 킬러 예상하고 그리고 특히 생명과학은 사례나 정의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해야 된다라는 생각하에 이렇게 수업을 진행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학교 수업에 집중하다를 이제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저는 여러 번 설명회 때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 수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학교가 중요하고 학교 선생님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무엇을 수업하시는지 이와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자, 외대부고는 흔히 로테이션 돌죠. 선생님들이. 그래서 제가 수업에 앞서서 이렇게 펼쳐진 게 21년부터 두각에서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22년, 23년, 24년 올해까지 제 모든 영상을 다시 한번 뒤졌습니다. 즉 당해 년도 선생님들이 집중하셨던 내용이 제 영상 안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필기 정리해서 학생들에게 수업을 진행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필기입니다. 어제 학생한테 나름 이제 허락받고 이제 사진 올린 건데 보시면 어떤 학생들이 이제 반드시 필기를 하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는 친구들도 있고 남학생들의 경우에 이제 대충 사진 찍어서 이렇게 막 보냅니다. 그러면 저는 이 쐐기 문자를 암호 해독하는 거죠. 하나하나 암호 해독해서 이게 도대체 뭘 쓰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네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전체 공지하고 학생별로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물어보는데 그 과정에서 학생과 제가 되게 배우는 게 많습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수업을 하셨고 어떤 맥락과 어떤 흐름에서 수업을 하셨는지를 반드시 인지하고 그것을 이제 시험 문제로 환원하자라는 거고 두 번째 오른쪽 보시는 게 사실 되게 귀한 자료입니다. 안 보이시길 바라는데 이게
우리 학교 필기에서 이번 이 시험 기간 때 가장 중요한 필기 내용을 전 정리를 미리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오전에 제가 매일 문자 보내고 있고요. 학생들에게 암기할 수 있도록 전체 정리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료입니다. 자, 보시면 본 교재고 나름 이제 주간지 뭐 선생님들 항상 이제 같이 하시니까 이런 거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테이크오버는 현재 이제 시중 5종 출판사에 있는 이제 심화 문제인데 외대부고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자료에 해당된다. 그리고 학교 필기의 경우에 다소 이제 차이가 나름 있기 때문에 이전 자료를 명확히 확인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전체 정리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교 기출입니다. 기출인데 기출을 이제 나름 컬러화한 거죠. 결국은 출처를 명확히 찾고 그와 관련돼 있는 이러한 이제 해설을 하나하나 다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 대비 때 전체 정리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메인이 될 자료입니다. 자, 보시면 외대부고 22년 1학기 기말고사 4번 문항이었습니다. 나름 난이도가 되게 높았었고 그 문항 때문에 등급이 갈렸던 문항입니다. 되셨죠? 그걸 저는 이렇게 변형을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렇게 나올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학생들에게 전달을 한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정답은 거의 대부분 다 다지선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학원과 비교하고 싶진 않지만 다른 학원에서 온 학생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건 시험이 너무 어렵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변별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끝으로 이 문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려주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로 문제 이제 해설에는 이렇게 출제 의도가 반드시 적혀 있습니다. 외대부고 22년 1학기 그쵸 기말고사 4번 아까 보여드렸던 그 자료인 거죠. 수능 문제하고 모디파이 했다라는 거 이렇게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또다시 시작한 겁니다. 뭐 익숙하시죠? 예, 우리 학교 전체 이제 시험 패턴인 거죠. 그래서 정확히 n분의 1 해서 시험을 보고 있는데 마찬가지 이 위쪽에는 다 정답률이 적혀 있습니다. 정답률 16%. 외대부 학생들 16%가 맞았다는 건 사실 조금 난이도가 높은 거죠. 그래서 세대 학생들이 이제 힘들어하는 요소, 특히 어제 상담하다가 이제 제가 들은 얘기가 시험 문제 만들면 모의고사 대충 긁어서 낼 줄 알았는데 이럴 줄은 몰랐대요. 즉 시험은 분명히 학교 선생님의 정확한 어투나 혹은 문어체를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전체 정리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혹은 테스트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 중에 또 하나죠. 학생들에게 제가 수업 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그리고 물론 이제 다 경험하시고 혹은 겪으시겠지만 남학생들은 이미 어머니의 품을 떠왔죠. 말 안 듣기 시작하죠. 그러면 저한테 맡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설득하고 설득해서 무릎 꿇는 상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영혼을 팔아서라도 학생들 말 이렇게 듣게 하는데 여튼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나름 관리를 최대한 많이 노력을 하려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제 오늘 마찬가지 처음으로 이제 사용하는 PT인데 이게 사실 선행을 안 한 친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친구들 있고 이후에 2학기 때는 과학의 그 양 자체가 훨씬 더 증가할 거라고 감히 예상합니다. 그래 왔었고 매년 등급은 항상 갈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옆에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가르치는 친구들이 각각 클리닝을 했던 이제 예약 시스템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중요한 건 오른쪽이죠. 올해 외대부고 학생들은 클리닉에 되게 참여하지 않습니다. 나름 열심히 뭐 잘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여튼 학원의 빈도수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전년 대비. 그래서 이후에 학생들이 정확히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겠다는 생각하에 클리닉 전체 정리하고 있고 이렇게 학생들이 어떻게 클리닉을 하는지를 하나하나 다 조교들 티칭하고 있습니다. 즉 조교들 매뉴얼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뭘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체크하고 점검하니까 저한테 수업을 보내셨다면 부디 클리닉에 참여하는 게 옳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제 제 포인트죠. 두각에 붙어 있는 관리의 헌신. 저는 관리를 잘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수업을 잘하는 것보다 관리를 잘하고 싶습니다. 왜냐? 우리 학생들의 멘탈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지금도 흔들려야 되는 그 낙엽들을 어떻게든 쥐어잡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일 간식 먹이고 뭐 하고 여튼 애들 최대한 노력하게 하는 게 제 포인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기에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이라는 게 사실 적긴 하지만 여튼
전화하고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나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로 저는 학생이 좋아하는 수업을 진행하고 싶고 또 하나 학부모가 관리에 만족을 하는 수업을 진행하고 싶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름 내신 분석의 경우에는 우주에서 저를 이기고 싶은 사람들이 많겠지만 질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합과학의 경우에는 내신 분석은 반드시 제가 옳다라고 단언할 수 있고요. 또 하나 글을 바탕으로 이제 밀도 있는 나름 교재를 만들고 외대부고에 최적화된 자료를 만들겠다라는 다짐을 전합니다. 이제 생명 분석하고 빨리 내려가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N수생 비율입니다. 올해 우리 1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수능 마지막 해인 거죠.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너무 불안합니다, 사실. 항상 이렇게 질문을 많이 받으니까 그게 나름 투영이 되는 것도 있고 가끔 이제 설명회 할 때 울먹울먹 거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사실 동질감을 느끼고 제가 함께 하자고 여러 번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여튼 N수생의 비율은 계속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아마 우리 친구들이 수능을 볼 때쯤이면 그쵸 40%를 아마 돌파하겠죠. 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한 번 더 도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과학 탐구의 체감 난이도입니다. 사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과목은 수학 맞습니다. 국어 맞고요. 영어 맞고 그 다음에 타타마텐 질 수 없으니까 과학이 그 다음이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고등학교 3학년 때 혹은 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님이 계신다면 대학의 색깔은 과탐이 결정한다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고 있고요. 특히 제가 이전에 잠깐 통과하면서 말씀을 안 드렸지만 어제 상담했던 친구 물리 선행 4번 했고요. 화학 선행 5번 했답니다. 올 상 받았고요. 그런데 저희 내신 시험에서 화학 총 8문제 중에서 2문제 맞았습니다. 안 믿기시죠? 제가 이 역사의 현장에 있습니다. 슬프죠, 되게. 왜냐, 항상 루틴으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의 어조, 어감 혹은 각각 변형되는 그 느낌을 되게 찾지 못하는 경향이 큰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정확히 그것을 정확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제 역할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탐의 난이도는 되게 높아지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역시 뭐 물리화학 되게 중요하지만 자 다음 보시면 생명의 선택 비율은 되게 높아집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너 이제 지구과학 선택하면 안 된다. 아이러니하겠지만 모든 그래프는 항상 꺾이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거 화학이 꺾이기 전에 미리 이야기했던 거죠. 그리고 이 시트에서 바라보셔야 될 거는 물리하고 화학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드디어. 화학은 수능 선택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매번 이야기했죠.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기회는 오는 것 같습니다. 바닥을 쳤고 얘는 다시 올라갈 거고 얘는 내려갈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정말 자신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 학생들의 경우에는 한 명 한 명 상담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보시면 생명과학 전체 바뀌는 거 없고요. 자, 그리고 킬러 문항은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해야 될 내용을 정확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수능 오답 1, 그러니까 즉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제입니다. 생명하시면 뭐라고 생각하시죠? 암기라고 생각하시죠? 생명은 수학에 가깝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유인즉슨 이렇게 DNA 상대량이나 핵상 혹은 DNA 상대량 가계도 DNA 상대량과 같이 추론하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마찬가지 거의 같은 유형이죠.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근수축 하나 나오는데 이 역시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즉 물리의 상대 속도 계산하는 거 똑같습니다. 즉 우리가 현재까지 봐왔던 거의 대부분의 생명 문제는 다 수학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이제 요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수능 오답률 순서입니다. 자 제가 이거 되게 많이 공들인 건데 보십시오. 20년 연도로 표기한 겁니다. 학년도가 헷갈리시는 분이 있어서 20년부터 노란색 확인하십니다. 노란색 확인하셨나요? 네. 좌상향하고 있습니다. 즉 뭘 이야기하는 거죠? DNA 상대량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우리가 생명을 한다면 가계도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제발 부탁드리는데 DNA 상대량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 이름은 뭐 기억하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DNA 상대량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DNA 상대량. 얘를 정말 정확히 어떻게 정리하냐가 매우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보시면 이제 보라색 보이십니까? 핵형 분석과 핵상 분석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유전 파트는 총 20문제 중에 6문제 나오는데 그 6문제가 거의 대부분 이와 같이 구성이 된다. 자, 다음 보시면 난이도 보시겠습니다. 보세요. 80% 없죠. 즉 더 왼쪽에 보시는 게 수능 오답률입니다. 정답률이 아닌 거죠. 80%를 넘어간다는 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틀렸다는 거죠. 왜냐? 찍어서 맞추는 애들이 있으니까. 심지어 찍어서 맞는 애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노란색의 빈도수가 22년까지 점점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다시 70%도 점점점 증가하고 있었는데, 중요한 건 전년도 정부 발표 이후에 노란색 하나 남았죠. 그리고 70% 있습니까? 없죠.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정부 발표대로 나름 난이도는 낮아지고 있다는 게 확실한 거죠. 되셨죠? 그래서 전체 킬러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 전체 개념이나 원리를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 이제 고등학교 3학년 6월 모의고사가 결국 수능에 되게 많이 반영된다는 건 충분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총 한 8위까지 오답률 마찬가지 체크했습니다. 자, 보시면 DNA 상대랑 마찬가지 좌상향하고 있죠. 가장 많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초과돼서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이 초록색을 꼭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마찬가지 이야기했습니다. 너가 어떤 과목을 하더라도 반드시 오답률이 튀는 애들이 있을 거다. 그게 네 대학의 색깔을 결정할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특히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고등학교 1학년 통과와 나름 연계성이 진한 내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고로 저는 이번 방학 기간 내 선행이 충분히 된다면, 즉 수학을 잘 한다면 내신 먼저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 다른 학교였으면 저 선행하라고 했습니다. 외대부고죠. 외대부고에서는 내신을 먼저 집중하는 게 가장 우선이다. 두 번째, 우리 학생들이 수상을 몇 번 풀었을까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적어도 7번, 8번 했겠죠. 그런데 우리 학생들의 현재 점수를 기억하십시오. 현재 우리 학생들의 등급을 기억하셔야 되고, 멀리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이들이 작은 성공의 기쁨을 느끼고 자신감을 찾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로 짧은 방학 기간 내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 생각입니다. 내신 집중하시고 물리화학 가능하다면 전 생명에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문제들 이렇게 전체 정리하겠다. 거의 대부분 다 수학에 가까운 거고 요 내용은 집중하겠다. 자, 정리합니다. 통합과학은 방학 때 이렇게 물화에 포커싱해서 할 겁니다. 그런데 특이점이 있습니다. 나름 자료가 아까워서 사실 겨울방학 때 제가 이렇게 풀지 않았었는데 23년도에 만들었던 자료를 현재 우리 학생들이 테스트 보고 있습니다. 그거 진행하겠다라는 거 약속드리고요. 그리고 생명과학의 경우에는 마찬가지 최대한 개념에 집중해서 학생들이 암기하고 정확히 그 단 기간 내에 어떤 것이 남았는지 인지시키는 게 제 메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들어줘서 감사하고 요 크기가 큰 친구들이 우리 두 과학에서 진행하는 수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들어줘서 감사하고 항상 학생들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